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 최영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 김철수는 공무원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늦게 들어와도 야근이라고 하면 믿었어요.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혼자 집을 지키는 일이 많았어요. 아들 현우 하나 키우면서 소소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회사 일이라며 송년회나 회식에 저를 데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부인들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말에 그냥 믿고 있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가끔 부인을 회사 모임에 데려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하지만 철수가 워낙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송년회에 부부 동반으로 초대받았어요. 남편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초대해 주신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자리라서 부인들도 와달라고 하더라면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가는 남편 직장 사람들과의 모임이라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인사할지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송년회장에서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료들이 다른 여자를 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안녕하세요였는데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말이에요. 순간 이상했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회사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누구였던 걸까요? 정말 남편의 부인이 맞았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년회가 열리는 롯데 호텔에 갔어요. 남편 철수가 정장을 차려입고 저보다 더 긴장해 보였어요. 택시에서 내리면서부터 철수가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영희야,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일찍 나오자. 왜 30년 만에 가는 건데 동료분들 좀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회사 사람들이랑은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래도 30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나도 궁금해. 철수 씨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인지. 뭐 별거 없어. 그냥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이야. 철수가 자꾸 서두르려고 해서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에서도 맥주 한잔 하면서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걸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까 철수가 더욱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그래. 평소에 그런 적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연회장에 들어가니까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철수가 저를 한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김 과장님. 한 분이 철수를 반갑게 부르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냥 가볍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뭔가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같이 일한 동료의 부인을 처음 본다면 좀 더 관심을 보일 법한데 저는 김철수 아내 최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분이 대충 인사하고 다른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연회장 반대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모님, 오셨네요.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김 과장님, 사모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누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모님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제 남편 철수 옆에 앉는 거예요. 어? 저기 왜 철수가? 제가 말하려는데 옆에 앉은 분이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김 과장님이요. 저분이 김 과장님 부인이신데요. 네, 부인이요. 네, 박미경 사모님이요. 벌써 2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사이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 넘게요? 그럼 저는 뭐죠? 저는 김철수 아내인데요. 네, 김철수요. 그분이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김 과장님 성함이 김철수가 맞긴 한데 부인은 박미경 사모님이신데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 남편인데 다른 여자가 부인이라고. 저는 급하게 일어나서 철수가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철수 옆에 앉은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여보, 제가 철수를 부르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철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영희야, 왜 여기로 와? 여보가 뭐예요? 저분이 누구세요? 그 여자분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왜 제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시죠? 제 남편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인데요.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급하게 일어나서 제 팔을 잡았어요. 영희야, 나가자. 설명해 줄게. 설명이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세요. 저분이 누구라고요? 그 여자분도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야, 이게 뭔 일이야? 저 여자가 왜 당신을 남편이라고 해? 미경아, 잠깐만. 이건. 철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미경이라고요? 그럼 정말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김 과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서서 물었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은 무슨 30년 동안 저와 결혼해서 살면서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30년이요. 박미경이라는 그 여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철수와 결혼한 지 25년인데, 그럼 당신은 25년이요. 그럼 철수가 저와 결혼하고 5년 후에 또 결혼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중결혼이에요.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모두들. 이건 오해요. 뭐가 오해라는 거예요? 박미경 씨가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까지 저한테 첫 번째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철수 씨와 첫 번째 결혼이에요. 연회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장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김 과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자리를 정리하시죠. 철수가 저와 박미경 씨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려질 줄은 몰랐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거려. 박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5년 동안 속아서 산 거니까요. 집에 가서 얘기해. 철수가 제 팔을 잡아 끌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저 여자분도 들어야 할 얘기 아니에요? 박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철수의 30년 거짓말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았어요. 연회장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저희를 쳐다봤어요. 김 과장님, 이런 일이. 동료 한 분이 어색하게 말을 꺼내려다 말았어요. 박미경 씨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증거로. 증거요? 당연하죠. 25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박미경 씨가 철수와 저를 함께 찍었어요. 그리고 연회장 상황도 찍었어요. 미경아, 제발. 제발이 뭐예요? 25년 동안 거짓말해 놓고 부장님이 다시 말했어요. 김 과장님,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자리는 여기서 정리하시고 월요일에 사무실로 오세요. 철수가 완전히 위축됐어요. 저는 박미경 씨에게 말했어요. 저희 따로 얘기해요. 여기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불편하시잖아요. 저희는 연회장을 나왔어요. 철수가 뒤따라왔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서 박미경 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제대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최영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저도요. 정말 상황이네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철수 때문에 둘 다 속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30년 동안 모르셨어요? 박미경 씨가 물어봤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미경 씨는? 저도요. 25년 동안 완전히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야, 미경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우리가 동시에 말했어요. 30년, 25년을 속여놓고 무슨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연회장을 나와서 호텔 로비에 앉았어요. 저와 박미경 씨, 그리고 철수가요. 박미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철수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2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경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사실부터 확인하자. 제가 끼어들었어요. 철수 씨, 언제 저와 결혼했어요? 1993년 3월 15일. 그럼 박미경 씨와는 언제요? 철수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박미경 씨가 대답했어요. 1998년 10월 2일이에요. 그럼 철수가 저와 결혼하고 5년 후에 또 결혼한 거였어요. 법적으로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야, 미안해. 누구와 혼인신고를 한 거냐고요. 미경이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30년 동안 저는 법적으로는 남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뭐였던 거예요? 박미경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철수야, 그럼 이분은 누구라는 거야? 30년을 같이 살았다면서? 사실혼이야. 영희랑은 사실혼. 사실혼이요. 제가 소리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30년을 속이고 살면서 사실혼이라고요?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박미경 씨가 깜짝 놀랐어요. 네, 28살 아들이요. 현우라고. 철수야, 너 미쳤어? 나한테는 자식이 없다고 했잖아. 박미경 씨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딸이 있어요. 지연이가 25살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어요. 딸이요? 그럼 철수 씨는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영희야,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결혼을 2번 한 게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박미경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이거 정리해야겠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구청에 전화해서 혼인신고 확인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철수가 말렸어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 우리끼리요. 박미경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속이고 살면서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박미경 씨가 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확인하고 싶은데요. 김철수, 1963년 5월 12일 생이요. 잠시 후에 대답을 듣더니 박미경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1998년 10월 2일 혼인신고되어 있고, 그 전에는 혼인 기록이 없대요. 그럼 정말로 저는 법적으로는 부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제가 허탈하게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사랑이요. 30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사랑이라고요. 박미경 씨가 철수를 째려봤어요. 당신도 나한테 거짓말한 거 맞지? 첫 번째 결혼이라고 했잖아. 미경아, 그때는 정말로. 정말로 뭐요? 이미 다른 여자와 5년을 살고 있으면서 철수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영희와 그냥 동거하는 거였어.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거든. 그래서요? 그런데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셔서 약식으로 결혼식만 했어. 혼인신고는 안 하고. 왜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잘 모르겠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그럼 나와 만날 때는 뭐라고 한 거야? 너한테는 첫 번째 결혼이라고 했지. 미쳤어.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으면서. 미경아, 내가 정말로 너를 좋아했어. 그래서 제대로 된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야. 제대로 된 결혼이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저와 한 거는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박미경 씨가 또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변호사요? 당연하죠. 25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박미경 씨가 변호사와 통화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래요. 셋이 다 같이. 저도 가야 해요? 당연하죠.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30년 동안 속았는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현우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아빠는? 현우야, 엄마가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 네, 뭔 소리예요? 지금 설명하기 어려워. 집에 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보니 박미경 씨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엄마야. 집에 와. 아빠 일로 큰일 났어. 우리 둘 다 자식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영희야,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30년, 25년을 우리한테서 빼앗아 놓고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예요. 박미경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봐요. 그때 정확히 정리하죠.
주소 알려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알아서 연락할 거예요. 박미경 씨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철수야, 2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끝이야. 저도 일어났어요. 철수 씨, 30년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철수가 혼자 로비에 남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철수가 언제부터 이런 이중 생활을 계획했을까요? 처음 만날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저와 살다가 다른 여자를 만난 걸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회사 회식에 절대 저를 데려가지 않았던 것, 주말에 자주 나가던 것,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던 것, 그 모든 게 다른 여자와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박미경 씨는 어떨까요? 그분도 25년 동안 속고 살았으니까 저만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미경 씨는 저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변호사를 찾고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멍하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게 현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고.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고. 그럼 현우는 뭐가 되는 거죠? 혼의 자식인 건가요?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화가 났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현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야, 앉아봐.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뭔데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 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결혼했어.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해서. 그럼 엄마와 아빠는? 우리는 사실혼이었어. 30년 동안 엄마는 모르고 있었지만 현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너는 엄마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면 저는 혼의 자식인 거네요. 현우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도 자식이 있어요? 응, 딸이 있어. 25살이라고 했어. 미쳤어요. 아빠가 완전히 미쳤어요. 현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때 철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현우야, 아빠, 이게 뭔 일이에요? 정말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현우가 소리쳤어요. 현우야,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30년 동안 거짓말해 놓고 무슨 설명을 해요?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결혼을 2번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현우가 아버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제가 말렸어요. 현우야, 진정해.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차분해요? 30년 동안 속았는데 엄마도 화나. 하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생각해야 해.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야, 현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사랑이요. 현우가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30년 동안 속여요. 그게 사랑이에요.
현우야, 저 아빠 인정 안 해요. 오늘부터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현우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철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서 얘기해 봐야겠어요. 변호사요? 박미경 씨가 변호사 약속 잡았어요. 우리 셋이 다 가야 해요. 철수가 당황했어요. 영희야, 굳이 변호사까지 만날 필요 있어. 우리끼리 해결하자. 30년을 속여놓고 우리끼리 해결하자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적 문제는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다음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박미경 씨가 먼저 와 있었고 25살 딸도 같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미경 씨 딸 지연이가 인사했어요.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영희입니다. 지연이에요. 어머니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연이가 차분했어요. 제 현우와는 반응이 달랐어요. 현우는 어디 갔어요? 박미경 씨가 물어봤어요. 학교 갔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우리 지연이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는 안 오셨나요? 곧 올 거예요. 그때 철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가 1993년 최영희 씨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고 1998년 박미경 씨와 법적 혼인을 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박미경 씨가 배우자이고 최영희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하지만 30년간의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양육비 등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됩니다.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속고 산 거 아니에요? 박미경 씨는 법적 배우자이니까 당연히 재산분할 권리가 있고요. 사기 결혼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결혼이요. 철수 씨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으니까 사기 결혼이죠. 철수가 당황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로 미경이를 사랑했어요. 사랑과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일단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예금, 퇴직금 등이 적혀 있었어요. 이 재산들이 언제 취득된 건가요? 아파트는 2000년에 샀고 예금은 계속 모은 거고, 그럼 대부분 박미경 씨와 결혼한 후에 생긴 재산이네요. 하지만 저도 30년 동안 살림을 했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최영희 씨도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30년간의 기여분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 재산을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가 초라해 보였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야, 지연아. 박미경 씨가 딸에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상황 파악만 하고 각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어떻게 해요? 박미경 씨가 물어봤어요. 박미경 씨는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최영희 씨는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철수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지연이도 말했어요. 영희 이모, 현우 오빠는 괜찮아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3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박미경 씨는 철수와 이혼하기로 했고 저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신청했어요. 재산 분할도 결정됐어요. 박미경 씨가 60%, 제가 40%를 받기로 했어요. 30년간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영희야, 정말 이렇게 해야 해. 철수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철수 씨,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면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정말 잘한다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여자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철수 씨,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 57살인데, 57살이면 아직 젊어요. 제 인생 제가 살아볼게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현우가 이사 도우러 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우면 너 보러 가면 되지. 제가 자주 올게요. 너무 자주 오지 마.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현우가 웃었어요.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남의 인생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 정말 멋있어요. 57살에 새로 시작하다니. 현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중요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 돼. 그래도 걱정돼요. 왜? 아빠가 혼자서 어떻게 살까요? 현우가 아직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현우야, 아빠는 이미 25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고 있었어. 혼자가 아니야.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 박미경 씨와 지연이도 이사 축하하러 왔어요. 와, 정말 예쁜 집이네요. 지연이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제 스타일로 꾸몄어요.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우리 가끔 만나서 차 마셔요. 좋아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맞아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영희 이모,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저희도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 안 해요.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지연이 아버지도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해요. 당연하죠. 25년 동안 속았으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철수였어요. 영희야, 나야. 문을 열어줬어요. 철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왜 왔어요? 인사하러 왔어. 그리고 사과하러. 박미경 씨와 지연이가 어색해했어요. 아, 미경아, 지연아, 너희도 왔구나. 아빠. 지연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왜 그러셨어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뭐예요? 두 가정을 만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철수야, 이제 그만해. 지연이한테 상처 주지 마. 미경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어? 용서는 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철수가 저에게도 말했어요. 영희야, 너도 날 용서해줘. 용서해요.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철수가 현우에게 말했어요. 현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현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빠, 저는 아직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현우야, 시간이 필요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철수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모두들 행복하게 살아. 내가 망친 인생들이지만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 문이 닫히고 나서 모두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박미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영희 이모, 현우 오빠, 우리 가족 되어요. 가족이요? 현우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때문에 생긴 인연이지만 우리끼리는 좋은 관계 유지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상처받았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박미경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철수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끼리 좋은 인연이 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새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속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철수가 계속 숨기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모르고 살았을까요? 청년회에 가지 않았다면, 박미경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진실을 알게 된 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는 정말 자유예요.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요. 57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박미경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5살이면 아직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죠. 우리 둘 다 철수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와 지연이도 비슷한 상황에서 만났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을 거고요. 생각해보니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볼 거예요. 거짓말 없는 인생을 말이에요. 정직하고 당당하고 자유로운 인생을요. 1년이 지났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요. 영희 씨,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요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해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보기 좋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도 좋은 친구가 됐어요. 영희 씨는 정말 용기가 있어요. 용기요? 57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대단해요. 저는 그런 용기가 있을지. 필요하면 용기가 생겨요. 현우는 한 달에 2번 정도 놀러 와요. 처음에는 매주 와서 저를 챙겨주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현우야, 너무 자주 오지 마. 엄마는 혼자도 잘 살아.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너 때문에 걱정이야. 너도 연애를 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되니까 결혼이 무서워져요. 왜? 아빠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너는 아빠와 달라. 정말요? 응, 너는 정직한 아이야. 아빠 닮지 않았어. 현우가 웃었어요. 박미경 씨와 지연이와도 자주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어요. 영희 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언니도요. 이혼하고 나서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랐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영희 이모, 현우 오빠는 어때요? 잘 지내. 요즘 좋은 사람 사귀는 것 같던데. 정말요? 다행이네요. 지연이는 남자친구 있어? 아직 없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연애가 무서워져서요.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모든 남자가 아빠 같은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해. 박미경 씨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차렸거든요. 언니, 카페 일은 어때요? 재밌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뿌듯해요. 저도 뭔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영애 언니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잖아요. 30년 동안 한 사람만 돌봤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사람을 돌보는 건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제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카페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넓어진 기분이에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이모, 정말 멋있어요. 57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지연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해. 저도 이모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이도 이미 충분히 용기 있어. 아빠 일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견디고 있잖아. 6개월 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동네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박미경 씨와 지연이, 현우가 축하하러 왔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우가 말했어요. 고마워. 엄마도 드디어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 지연이가 말했어요. 이모, 제가 진짜 가족 같아요. 우리 진짜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박미경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철수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 만난 건 정말 좋은 인연이에요.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하고, 힘든 일은 함께 위로해요. 철수와는 가끔 길에서 마주쳐요. 어색하지만 인사는 해요. 영희야,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철수 씨도요? 응, 그럭저럭. 철수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퇴직금도 재산분할로 나눠줘서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가끔 현우를 만나려고 연락하지만 현우는 아직 만나주지 않아요. 아빠와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괜찮아. 내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만나.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요. 그분들을 돌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워요. 뭘 배우세요? 인생을 배워요. 어르신들한테서 지혜를 많이 얻어요. 어떤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봐요. 네, 저도 57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한 일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속고 산 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살았다면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누구에게도 거짓말할 필요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현우도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정직하고 착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다음 주에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어떤 아이야? 간호사예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좋겠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가 요리 늘었어요. 혼자 살면서. 그러게, 30년 동안 다른 사람 입맛 맞춰 요리했는데, 이제는 내 입맛대로 해서 더 맛있어. 박미경 씨 카페도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대요. 지연이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한대요. 왜 심리학을 선택했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네. 영희 이모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이도 이미 충분히 용기 있어. 우리 넷은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축하하고, 슬플 때 함께 위로해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아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57살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요양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저도 젊었을 때 남편한테 속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셨어요? 바람 피운 거 아니고 그냥 작은 거짓말들이요. 하지만 그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서 결국 큰 상처가 됐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땐 그랬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어서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박미경 씨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도 상담하고요. 영애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언니도요. 카페 일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우리 둘 다 철수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 계속 속고 살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현우와 지연이도 연인 사이가 됐어요. 같은 상황에서 만났으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엄마, 지연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좋겠다. 지연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나도 지연이가 좋아.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아빠는 어떻게 해요? 뭘? 결혼식에 초대할까요? 한참 생각했어요. 현우 마음대로 해. 엄마는 상관없어. 정말요? 응.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일, 새로운 인생. 거짓말로 시작된 30년이었지만 진실로 끝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